안녕하세요. 람베이스 볼뉴스입니다. 시속 158km의 강속구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를 억제해줬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곽도규와 이의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이나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 기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는 동료애와 책임감, 그리고 한 선수가 개인의 이익과 팀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저는 야구 경기 뒤에는 전광판의 점수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곽도규는 팔꿈치 수술을 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무리하지 않고 부상 없이 시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내전근 부상으로 다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 큰 아쉬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곽도규가 자신의 상황이나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훈련 방법이나 근력 강화 방식을 바꿨다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 스스로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자기 성찰적인 태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상이 선수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선수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도규가 자신을 너무 심하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곽도규가 이의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일본 단기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의리를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복구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5선발 황동하가 아직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리의 복구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도규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계획은 달라졌습니다. 이의리는 불펜에 남게 됐습니다. 당시 불펜에 남은 유일한 좌완 투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의리에게 아쉬운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선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불펜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때때로 야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리가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최고 시속 158km에 이르는 빠른 공을 던졌고 4차례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투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도 정말 좋았습니다. 최지민과 한재승은 곽도규에게 그가 이의리를 지켜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우 역시 곽도규의 복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동안 쉬었던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팀 전체가 더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11월 26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곽도규가 기아 타이거즈가 16대 11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롯데 자이언츠가 8회에 무려 6점을 올리면서 경기 분위기는 상당히 긴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영과 곽도규가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곽도규는 볼넷 하나와 삼진 하나를 기록했지만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 역시 정혜영과 곽도규가 함께 등판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가치는 화려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곽도규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 부분은 경기 후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귀전을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밸런스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솔직함이 정말 좋습니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가 무실점 투구를 했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곽도규는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선수에게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수 주요상과의 상황에서도 곽도규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상은 낮은 코스의 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곽도규는 자신의 투심 패스트볼을 높은 코스에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지만 곽도규는 이것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짓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며 주요 상과 생각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에서는 투수와 포수 사이의 신뢰와 호흡이 한순간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없어도 두 선수는 몇 초 안에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낀 장면은 곽도규가 한국 시리즈에서 유니폼 안에 이의리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경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곽도규와 이의리가 각각 겪었던 어려움과 재활의 시간이 결국 같은 순간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다는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한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왔고 또 다른 선수 역시 팔꿈치 수술로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불펜에서 만나 함께 기아 타이거즈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곽도규가 자신이 먼저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의리가 마무리 투수 역할로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진정한 동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동료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상은 선수의 시즌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그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곽도규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이의리를 걱정하며 다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팀워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곽도규의 부상이 이의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두 선수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의리는 자신이 받은 기회를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고, 곽도규 역시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강한 팀이란 단순히 가장 뛰어난 선수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에게 기회를 줄 아는 선수들이 모였을 때, 진정으로 강한 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공을 던지는 선수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언제나 뒤에서 함께 움직이는 팀 전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곽도규와 이의리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야구는 혼자 완성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158km도 인상적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남베이스볼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